10월 14일 월요일 침투 마침 라디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할게요.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와 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5년 전 일입니다. 시내 롯데마트 근처에 포페이에라는 고급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왔습니다. 등하굣길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주말에 있던 친구들과의 술자리 중간에 이런 촌동네에도 포페이에 같은 음식점이 들어오다니 정말 신기하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런 프랜차이즈는 처음 들어본다고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촌놈들. 친구들 중 으뜸 가는 성적으로 혼자 인서울 학교를 다니며 서울 사람이 다 된 저는 술이 들어갈수록 우쭐해져서 요즘 포페이가 맥날보다 더 유명하고 서울에 되게 많아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하니 친구들도 그제서야 와 그렇구나 하고 맞장구를 치더군요. 다음날 친구 하나가 단톡방에 문자를 하나 올렸고 그 후 저는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어제 포페이라고 말했던 그 가게는 알고 보니 팝아이스였던 것이었습니다. 팝아이스라고 써져 있는 영어 간판을 오며 가며 보다가 아예 새로운 프랜차이즈라고 혼자 뇌내망상을 했던 것이지요. 그것이 어찌나 쪽팔리던지 침디도 혹시 본인만 착각하고 있다가 이게 까발려져서 창피를 당하거나 낭패를 본 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포페이에 맛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2018 이말년 시리즈 하려고 했다가 완결되면서 안 쓴 아이디어들이 폐기된 아이디어들이 한 몇 개 있었습니다. 한 10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영이 편 중에 하나였는데 소영이 편이 너무 이제 비중이 소영이 쪽으로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폐기한 게 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토들러 편인데 한 살, 2살 이때였을 거예요. 이마트 아기용품점 지나가다가 토들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들러가 유명한 데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냐니까 아내가 되게 무식하다는 듯이 눈을 흘기면서 토들러는 아기 사이즈 명칭이야. 알고 보니까 토들러가 되게 어린애들 그 입는 그 사이즈를 칭하는 거더라고요. 토들러. 여러분들도 몰랐죠? 처음부터 제가 토들러 얘기했을 때 크크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 아무튼 서로 몰랐던 거고 이쯤에서 그 계란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 입을 거니까 몰라도 된다 이 말이야. 뭘 내가 안 입을 거니까 몰라도 돼? 네가 입는 것도 모르잖아. 엄마가 다 사다 주잖아. 나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가 사다 줬다고.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콘색티 내가 샀는디. 뭐래도 이건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효신입니다. 침착맨님 평소에 너무 팬이었어요. 뭔 개소리냐고요? 자기소개만 해도 어그로가 끌리는 저는 가수 박효신과 동명이인 대학생입니다. 추석 부를 때마다 얼굴이 스캔당하는 건 딱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주 심각한 음치라는 겁니다. 노래방 한 번씩 꼭 가는 게 국룰인데 특히나 이름 때문인지 노래방 가자는 요청을 종종 받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에게 네가 그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자! 로 들려요. 매번 핑계로 빠져나갔지만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 걸 학교 친구들도 어느 정도 눈치챈 느낌이고 양심상 개명했어야지 라는 환청까지 들릴 정도로 이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보컬 학원을 다닐까 생각도 해봤지만 금액이 부담스럽고요. 이런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란이 맛있네요. 박효신이라는 이름만으로 친구들이 노래방 가자는 요청을 하는 거 일종의 기만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자체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행복일 수가 있어요. 쾌감일 수가 있고 다시는 이런 기만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라도 친구 없으면은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뉴스에 김정은 나와도 야 너 나왔다 이렇게 안 해요. 이거는 굉장히 평소에 인간관계를 재밌게 좋게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고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 친구 중에 이명박 있어요. 김정은 연예인 아님? 야 저기 너희 위원장 지나간다.
옛날에 그 있었죠.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그 짤방 있잖아. 자기도 모르는 새에 누구보다 여친 많이 사귐.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슬픈 개구리. 슬픈 개구리 페페가 울고 있는 그 그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보다 여친 많이 사귐. 아무튼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세네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치무디. 저는 23살 흡연자입니다. 제 미친 흡연욕 때문에 사연을 보내요. 제가 매복 사랑니 발치를 했는데요. 첫날에는 마취가 풀릴 때쯤부터 미친듯이 아파서 담배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통증은 첫날보다 덜하긴 났지만 여전히 엄청 아팠는데 미친! 담배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인터넷에 사랑니 발치 후 담배 피는 법을 아무리 쳐봐도 흡연하면 입안에 압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흡연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사랑니 뺀 쪽으로 혀를 막고 나머지 반쪽으로 흡연을 했더랬지요. 솔직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도 흡연을 하는 저 미친놈인가요? 미친놈아, 그 혀를 막는다고 연기 안 들어가겠냐? 근데 그 뭐 병원에서 뭐 약 먹을 때, 약 드실 때 뭐 흡연, 음주 뭐 하지 마세요 하는데 사실은 해도 돼요.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책임은 못 지지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 애초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할 수 있는 단계죠? 애초에 몸이 위험하지가 않아. 극단적으로 죽네 사네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낫는 속도 차이야. 내가 봤을 땐 그래. 의사 말을 믿지 마. 침청맨 말을 믿어. 하지만 안 피우고 안 마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는 뭐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건강할 때도 그런 거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사연을 보고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 금연을 할 때 이거 어때요? 필살 승상의 어금니 작전. 어때? 이거. 지금 이 사연자님이 사랑니가 하나 빠졌잖아. 그럼 남은 사랑니가 몇 개예요? 3개죠. 3개 있는 상태에서 금연을 시작해요. 그래서 금연을 하다가 너무 끊기가 힘들어. 그때 하나 뽑아요. 마치 그 조인이 승상의 주머니를 확인하듯이 보따리 그 3개 주잖아요. 그 보따리 하나를 열어보듯이 하나씩 끌러. 금연이 힘들 때마다 승상의 꽤 어금니 작전. 그래서 3개씩 한 개씩 중간중간에 끌러가지고 열어보면서 금연을 이어가면은 그 초반에 한 2주 3주가 가장 그 흡연 욕구가 가장 강할 때거든요. 그 단계만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의지 문제예요. 그래서 그 사랑니도 마저 뽑고 이번에 금연도 하고 이번 기회에 좋은 그 결과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4번째는 이미 뽑았잖아요. 지금 사연에서. 저는 이미 사랑니를 다 뽑아버렸어요. 하나 남았나? 2개 뽑았고 하나 뽑았고 하나 남았다. 랍슨 ST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영어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중반 타우렌 전사입니다. 주로 초중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요즘 따라 학생들이 단어를 너무 안 외우네요. 영어 실력뿐만이 아니라 영어를 할 때 자신감은 풍부한 어휘력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인데 단어 암기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달래보고 숙제도 내고 정색도 해봤지만 학생들이 어려서 그런지 딱 그때뿐입니다. 유유.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땐 어떻게 공부를 했나 돌이켜보곤 했는데 저는 그냥 준내게 맞으면서 단어를 외웠던 기억밖에 없네요. 요즘 시대에 때려서 가르칠 수도 없고 학생들이 영어 단어 암기를 무한으로 즐기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짐디. 저도 이 랍슨 ST님의 그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동의해요. 그 영어를 이렇게 할 때 자신감은 이제 풍부한 어휘력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휘력이 없어서 알아요. 이제 외국 갈 때 영어를 해야 될 때 딱 하면은 말을 못해. 근데 그게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뭐 영어는 자신감이다 이러는데 기본적인 단어를 알아야지 그것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철면수심하고 뭐 여행을 갔을 때 철면수심이 막 영어로 막 뭐라고 해서 야 넌 좋겠다 영어도 잘해서 그런데 철면수심 이래. 나도 아는 거 별로 없어. 그냥 자신감이야. 뭐 단어 몇 개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몇 개 단어를 모른다고 내가.
그 몇 개 단어를 몰라. 기본적인 단어를 몰라요. 알질 못해.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어휘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영어 회화든 뭐든. 이거는 그래서 중요하지만 초중학생들이 단어를 안 외우는 이유는 제가 잘 알 것 같아요. 안 때려서가 아니고 앞으로는 구글 글라스가 나와서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내 귀에 꽂아주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여주든 귀로 보여주든. 그래서 굳이 지금 뭐 배울 필요가 있나 싶은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이에요. 이미 지금 일천한 까막눈의 몸 지금부터 배우느니 차라리 구글 글라스를 기다리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제 지금 생각하고 지금 겹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뭐 현지 언어로 왔다 갔다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영어는 이제 거의 지구 공용어라는 거라는 면에서 봤을 때 구글 글라스 전까지도 활용할 수 있고 학교 수업 그 성적에 그 반영되는 영어는 꼭 배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무한으로 즐기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침착맨 아저씨의 일화를 좀 설명해 주세요. 나이 27 먹고 해외 나가서 말 한마디 못 해가지고 쭈뼛쭈뼛 남의 꽁무니 뒤를 쫓아다니면서 종수나 옥냥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한심한 아저씨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마 학생들이 아, 저 아저씨처럼 되지는 말아야겠다 하면서 한 단어라도는 보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단어라도는 보지 않을까. 영어 단어를 열심히 할 걸,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그 때리는 학원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영어 단어 시험 100개씩 봤어요. 하루에 100개씩 외워야 돼. 100개 외우면 내일 100개 외워야 돼. 그래서 처음에 좀 외웠어. 100개를. 근데 100개 다 외웠는데 다음날 또 100개를 보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안 외웠어. 5기로. 그래서 맞고 안 외웠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지 마세요. 자, 개모래기님의 사연입니다. 맞아서 엉덩이 커지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개모래기 사연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왕날편을 일하면서 즐겨 듣는 26살 투수입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와우를 해왔는데요. 당시 와우 시네마틱 영상을 보고 정신이 홀려버린 저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가면서 와우를 플레이했고 그렇게 점점 진성 얼라이언스가 돼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성 얼라이언스가 됐냐면 호디였던 친구와 주먹 다짐도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싸웠냐고 물으시기에 더러운 호두놈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라고 했다가 선생님마저 고개를 돌리게 했었더랬죠. 23살 때에는 친구 형이 타투숍을 한다는 얘기에 놀러가서는 왼쪽 어깨에 진정한 얼라의 수장 바리안 린 타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제 고민은 바로 바리안 형님이 돌아가시고 아비 없이도 아주 잘 자라준 안두인 국왕님의 자꾸 눈에 밟힙니다. 제 비어있는 오른쪽 어깨에 새기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하지만 타투가 돈도 많이 들고 고통도 장난이 아니다 보니 고민입니다. 침디, 제 비어있는 한쪽 어깨에 안두인을 새기는 건 미친 짓일까요? 자, 왼쪽에는 이미 바리안 린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안두인 린. 이제 부자를 딱 새겨 넣고 싶다는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옛날에 그런 만화가 생각이 나네요. 무한의 주인이라고 초반에 나오는 그 일도류 간부가 있습니다. 그 머리 3개 달린 아저씨가 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뭐 사바토였나? 뭐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깨에 무슨 봉 같은 게 달려있는 그 망토를 들고 다니는데 딱 싸울 때 이 그 옷이 찢어져가지고 딱 어깨에 드러난 그 뽕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딱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여자의 목을 이어 붙여놨어요. 꼬매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3개였어. 그 강력하고 괴상한 녀석이었던 거죠. 주인공 만지한테 썰려가지고 이제 죽는데 마치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개모래기님을 보면서. 하나 했을 때 멈추세요. 얼라이언스 그 요즘에 그 블리자드 좀 약간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좀 약간 평생 가야 되니까 일단 좀 사태를 좀 지켜보시고 블리자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뭐 더 새기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음 사연입니다.
가나다라님의 사연이에요. 이거 나만 열받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내릴 층이 되어 내리려는데 내가 내리기도 전에 이번에 안 내리는 사람이 닫힌 버튼 위로 손을 올리고 있는데 왠지 빨리 내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 계열받는데 정상입니까? 어떤 때는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닫힌 버튼 누르고 있음. 하! 닫힌 이거 열받을 수 있어요. 아니 열받을 수 있어. 닫힌 버튼 누르지도 않았는데 손 올리고 있는 거 열받을 수 있어. 재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열받고 어떤 때는 내리지도 않았는데 닫힌 버튼 막 연타하는 경우도 있어. 그건 당당하게 열받아도 되는 거고. 이거는 당당하게 열받아도 되잖아. 아직 내리지도 않았는데 닫힌 버튼 눌러가지고 내 어깨랑 엘리베이터 문짝이랑 같이 키스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당당히 화를 내도 되고요. 물론 저는 화낸 적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하 하면서 사람 좋은 웃음 지으면서 내리곤 했지요. 아무튼 이런 거는 당당하게 화내도 된다는 거. 이게 참 애매해. 엘리베이터 이거 꽝 문 닫혔는데 화내는 거는 화가 나는데도 화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미묘하게 되게 치졸해 보여가지고 화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거든. 실제로는 약간 좀 짜증나. 이런데 하하하 이렇게 해서 내리는 게 보통 한 90%입니다. 저도 하하 하면서 이제 내리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말봉님의 사연이에요. 저는 노래를 전공하지만 노래를 더럽게 못하는 고3입니다. 지금은 수시철인데 담임 선생님께서 제 노래를 들으시고는 음악교육과를 넣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사범대 넣을 성적은 되거든요. GG. 문제는 제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애들을 엄청 싫어합니다. 엄마 또한 제 노래 실력으로 나중에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냥 지원하라고 하시네요. 전부 맞는 말인데 저는 제 전공을 계속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주변 얘기를 듣고 사범대를 넣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하고. 침디, 안정적으로 사범대를 넣을까요? 아니면 제 전공을 살릴까요? 노래 데모 테이프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듣고 판단을 해야지. 아니 그리고 노래를 더럽게 못하는데 노래 전공은 왜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림 못 그리는데 저도 그림 전공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각오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서 잘 안 됐을 때 나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모든 것들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걸 못해. 그래서 나는 이 경력 인정 못 받고 최종 학력 고졸로 해가지고 취업을 한다. 이걸 인식하고 하시면은 오케이. 그게 힘들다 하면은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나중에 안 먹힐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슬쩍 접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양다리 작전. 사범대 쪽이 호락호락하다는 건 아니지만 사범대 쪽을 이제 노려보시면서 동시에 이제 좀 노래도 해보시는 거죠. 마치 제가 디자인과 다니면서 만화도 그렸던 것처럼 어려운 방법이지만 저는 그렇게 안전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애들을 엄청 싫어하는 게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약간 복불복이긴 한 것 같아요. 애들을 싫어하는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근데 저도 원래 애기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영이가 태어나고 하면서 애기들이 그래도 좀 귀엽더라고요. 좀 생각이 좀 변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물론 그 선생님이 됐을 경우 선생님 되기 힘들겠지만 선생님 되는 험난한 과정을 뚫고 선생님이 됐을 때 아이들을 딱 마주쳤을 때 그 아이들은 말복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 저는 제 자식이니까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고 했지만 그 중에 말복님 자식은 한 명도 없다는 거.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주펄님이 아이를 싫어하면 꼭 선생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선생이 돼서 비로소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거는 이런 진로 문제.
자기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근데 난 이걸 하고 싶고 근데 주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기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민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거는 둘 다 해도 돼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뒤에 사정은 모르는 거니까 뭐 대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뭐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기량이 만개해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자기가 선택한 그 대학교 뭐 어디야 음악 그냥 전공으로 갔는데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서 뭐 음악을 안 하더라도 뭐 재밌는 걸 한다거나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각오를 하라는 거지. 내가 이거 리스크 같은 거를 내가 감당하게 할 수 있냐 없냐. 감당할 거면 그냥 가는 것이죠. 뭐 다음 사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14님의 사연입니다. 침하! 창맨님하고 시청자님들도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말투 많이 쓰심? 침창맨 방송 많이 보다가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인터넷 말투 많이 씀! 특히 뭐뭐함, 뭐뭐임과 같이 미음체를 많이 씀. 대화에서 자연스러우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씹덕처럼 들려서 말하는 본인이 어색함을 느낌. 어떻게잉? 본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중증이죠. 딸기14님은 거의 미친놈 단계에 다다랐고 미친놈임. 이거 자꾸 쓰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봄. 절대 고쳐. 절대는 안 하네. 이 아저씨 보니까. 뱁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휴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알바에는 법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바 도합 1년차에 접어드는 저는 요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어떤 법칙을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알바하면서 속으로 오늘 손님 왜 이렇게 없지? 하면 즉시 손님이 들어오더군요. 또 손님이 없길래 뒤에 음료수 채우는 곳으로 들어가면은 어김없이 딸랑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가하게 담배 피우러 잠깐 나가서 불을 붙이는 순간 손님이 들어와서 끄고 따라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알바를 많이 하다 보면 느꼈을 법칙일 텐데 편의점 알바를 해보셨다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겠죠? 혹시 제가 생각지 못한 알바의 법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편돌이 편의점 알바를 좀 했었죠. 왜 했냐면은 옛날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몸이 편해. 뭐 물론 편의점 알바가 다 몸이 편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고른 편의점 알바는 몸이 편했어요. 유동인구가 별로 없으면서 야간으로 고르면은 나중에 이제 새벽 타임에는 1시간에 한 2명꼴로 와요. 그래서 이제 몸이 편하면서 그 시간을 돈 받으면서 책 읽는 시간으로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 뭐 이런 뭐 담배 피울 때 손님이 오고 막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겪어봤던 거고 이제 담배를 피우려고 이제 나가서 이제 딱 하나 피우면 딱 손님이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럼 막 들어가야 돼 아깝게. 그래서 제가 이제 손님일 경우에 들어갈 때 딱 담배에 불 붙여서 한 모금 피웠는데 제가 딱 왔을 때 눈이 마주쳐서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냥 다 피우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어차피 저 뭐 골라야 돼서. 그리고 뭐지 물품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 CU나 막 뭐 GS 같은 경우 막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 막 상자 엄청 쌓아놓고 가거든. 그럼 그거 이제 정리해야 돼. 근데 막 그때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손님 오면 손님 막 하고 또 정리하려고 또 가면 또 손님 오고 왔다 갔다 하려다가 이제 그런 경우에 봉착합니다. 이거 삼각김밥 여기 없나요? 근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걸 이제 깔아놔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직 물품표 해가지고 개수 확인 안 됐는데 그걸 바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산다고 막 해. 그럼 이거 잠깐만요 해가지고 그 물품표 검사하러 또 가는데 그때 또 막 옆에서 아저씨가 담배 피우면서 안에 들어올랑 말랑 반절 자세로 그 담배 들고 있는 손가락은 바깥에 몸은 안쪽으로 들면서 에세 1mm를 외치고 있는 상황. 굉장히 혼잡한 상황.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왔는데 띡띡띡 했더니 계산을 안 하고 유심있게 보더니 이거 3개 뭐 2,000원 아닌가요? 이거 2개는 되는데 1개는 안 돼요. 그럼 잠시만요. 그래서 놓고 가면서 바꿔온다고 하면서 뒤에 줄이 점점 길어지고 이런 아비규환의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아비규환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 뭐 이 정도 알바의 법칙 정도면 될까요? 줄이 많을 때는 항상 아이스크림을 교체한다. 그리고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해봐서 아는데 2+1일 때 말을 안 해주는 알바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심 있게 봅니다. 제가 지금 2+ 행사를 이걸 받고 있는지. 말을 안 해주고 나중에 슬쩍 찍어가지고 자기가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일정 부분은 이해됩니다. 뭐 당연히 알려줘야 되지만 설명해주면은 또 갖고 오고 막 하면서 또 시간 걸리니까 자기가 그냥 낼름 먹는 경우가 있어. 그거 좀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소리 크게 난다는데 그거는 반만 하는 거예요. 소리 크게 나도 휴대폰 보면서 딴짓하고 있느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 주고 휴대폰 해요. 김애꾸님의 사연입니다. 많은 미신과 유언비어를 철석같이 믿고 계신 부모님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문 닫고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거울이 현관문을 보도록 두면 안 된다. 밤에 손발톱 깎으면 안 된다. 등등 셀 수도 없어요. 얼마 전 추석 연휴 때도 세탁기 좀 돌리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명절에 빨래하면 팔자 사나워진다 며 계속 뭐라고 하셨더랬죠. 주펄님의 리코더 연주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해 떨어졌는데 재수없게 피리 소리나 듣고 있어. 어머니는 얼른 꺼! 뭐 나오려면 어쩌려고! 이러시네요. 저희 부모님은 종교도 믿지 않으시고 귀신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저런 미신들을 맹신하고 계십니다. 얼른 꺼! 뭐 나오려면 어쩌려고 그래! 뱀 나와 이 새끼야! 미신으로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그리고 주펄님, 제가 진짜 좋아하지만 관상 어쩌고 할 때마다 아주 열받아요. 관상 어쩌고 할 때마다 열받는 거는 제가 가장 열받아요. 그러니까 열받아 하지 마세요, 김애꾸님. 제가 가장 열받으니까 애꾸님마저 열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열받는다고 열받는다고 하니까 저 아저씨가 더 신나가지고 이제 더 해. 그래서 나 이제 안 하잖아. 열받는다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듣고 있잖아. 저 사람 관상 어떠냐고 물어봐요 이제.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그 수싸움들이 오고 가고 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댐찌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2개월 후 새내기 타이틀을 뺏기는 20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식욕이 미친놈 같아요. 요즘 열을 내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일까요? 밥 시간만 기다립니다. 자꾸 음식 생각만 하니까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됩니다. 결국 못 참고 3시간에 한 번씩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보통의 식사 시간보다 당겨서 음식을 먹다 보니 새벽에 또 야식이 땡기고 먹게 되고 또 먹고 또 먹고 벌써 일주일 사이에 4kg가 쪄버렸습니다. 한 달이면 16kg? 어떡하지요? 식욕을 억제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잉! 한창 클 때야. 20살 한창 클 때죠. 20살 때도 키 큰 사람 있어요. 대학교 생활에 좀 자유로운 그런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싶어. 왜냐하면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정해져 있었잖아, 밥 시간이. 근데 이때는 자기가 수업 시간을 자기가 정하니까 대학교 때는 그쵸. 그래가지고 막 중간중간에 쉴 틈 없이 먹는 거지. 공부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하나? 원래? 1학년 때는 안 하잖아요? 대학교 문화가 뭐 많이 바뀌었습니까? 요즘은 다 함? 요즘은 엄청난 경쟁, 그 취업 경쟁 시대라서 그냥 나오면 안 되죠? 우리 때도 그 1학년, 2학년은 놀라는 선배의 말씀이 있었거든. 근데 2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슬슬 하더라고. 그리고 3학년 때는 미친 듯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 때도 이미 그렇게 됐었어. 10몇 년 전에. 02학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1학년들 공부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요즘 1학년 때 안 하면 망해요. 처음부터 학점 관리 해줘야 돼. 그렇긴 하지만 뭐 공부를 뭐 하려면은 근데 뭐 밥 먹는 것도 중요하니까 중간중간에 나눠서 먹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예 짧게 공부하다가 그 캔슬하듯이 공부캔 하듯이. 그 원래 음식을 좀 3끼로 먹는 것보다 5끼, 6끼로 해가지고 같은 양을 6끼로 나눠서 먹으면 더 좋다는데. 그래서 그거를 좀 양을 좀 줄이고 여러 끼로 먹는 건 어떨까? 그 뭐 포션 같은 거, 뭐 햄버거 세일할 때 포션 같은 거 뭐 잔뜩 사와가지고
한 6개씩 담아가지고 공부하다가 밖에 나가서 하나 먹고 오고 벤치에서 하나 먹고 오고 하나 먹고 오고. 자, 그러면은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아리송의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자, 문제 낼게요. 옷을 울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옷을 울게 만드는 거. 옷을 울게 만드는 거 정답은 광고 듣고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획조 나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연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 웹툰 핑탕후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사장님, 목이 너무 막힐 것 같습니다. 옷카페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그럼 상수역 2번 출구 옷카페로 가겠습니다. 애벌레밥도 맛있어. 질풍 샌드위치도 맛있어. 이 안에 김풍이 있다는 게 내 결론이다. 저 김풍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전액 환불 보장. 본 음식들은 2입 이상 먹으면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뉴판을 확인해 주세요. 옥카페 스타일 옥카페 스타일.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이자카야 카드는 정말 맛있어.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와인카드! 와인카드! 뒷블럭에 있어요. 와인카드! 비스트로! 법인카드 그거요! 진창남, 진창남, 진짜 진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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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창남. Yeah! 매번 바뀌는 정각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가 10시 51분 정각을 알려드립니다. 자, 와인카드가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와인카드가 아니고 와인카덴입니다. 정호영 셰프님이 뭐 차린 뭐 있다고 합니다. 그 와인 마시는데. 그리고 소맘 그 자꾸 말 들으라고 하는데 어림도 없지 싱크대에 콜라 뿌려버리기. 자, 오늘의 문제. 옷을 울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인데요. 뭐 울 샴푸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섬유 질질질 뭐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했는데 정답은요. 섬유유연제입니다. 그 글자라면 섬유유연제. 섬유유연제죠? 그쵸? 섬유유연제. 옷을 울게 만드니까 유유제약. 2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침령하세요 디비디비딥.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게 취미인 23살 투수입니다. 집 근처에 오락실 안에 코인 노래방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종종 들려서 마이크를 찢어버리곤 합니다. 문제는 그 오락실에는 힘세고 강해 보이는 중고등학생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미친놈들이 입구에서 경비병 마냥 주르륵 서서 담배를 뻐끔거리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스캔합니다. 오락실 안에 들어가면 펀칭머신에 진머리가 진회충 날리는 것 마냥 발차기를 후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급식 시절부터 유서 깊은 찐따쉐긴 저는 걔들이 뭐라 하지도 않았건만 괜히 혼자 무섭고 머지않아 돈도 뺏기고 빵도 사와야 될 것 같고 그러네요. 주르륵. 물론 그 친구들은 저를 1도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쫄리고 간이 오그라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하면 무서운 중고딩들한테 기죽지 않고 노래방에 갈 수 있을까요? 중고등학생들이 막 담배를 막 대놓고 피워요? 교복 입고? 나 옛날에 안산에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안산에 이제 중앙동이 있어요. 거기가 시내거든요. 가는데 어떤 고딩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길에서 피우면서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난 내 눈을 의심했어. 가다가 눈을 한번 비볐어요. 진짜 무슨 되게 진부한 연출 같이. 한참 또 시간이 지나고 전자담배 막 나올 때 어떤 여자애가 교복을 입고 전자담배를 그 목걸이 형태로 하고 다니면서 입에 달고 계속 걸어다니면서 피는 거야. 뭐지? 내가 꼰대가 됐나? 아니 뭐 피울 수는 있지. 근데 교복 입고 저렇게 대놓고 피울 수가 있나? 이렇게 됐어. 옛날에 이제 청경할 때, 농협 청경할 때 지하 내려갈 일 있어서 내려가는데 그때 학교 등교해야 되는 시간인데 남자애랑 여자애랑 둘이서 교복 입고 1층하고 지하 1층 사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돼. 왜냐하면 숨어서 피니까.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잖아. 대로변에서 대놓고 피우는 거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딱 피우는 애를 진짜 눈을 흘겼습니다. 제가 아마 오싹했을 거예요. 제가 눈을 잔뜩 흘겼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그 구루구루트님도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뭐 대놓고 피우면은 이미 갈 때까지 간 애들이니까 한번 자기 포스를 증명해 주세요. 가서 이제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쓰면서 이제 말을 한번 걸어보세요. 야, 야리 있냐? 가서 이래 말해보세요. 야, 야리 하나 줘봐. 나 이러세요. 자, 다음 사연. 라리루레님 사연이에요. 찜창맨의 다이어트 먹방 중 콜라와 피자에 대한 대쪽 같은 철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도 음식에 대한 철칙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저는 과자에 대한 대쪽 같은 철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루나 기름기가 묻으면 안 됩니다. 과자는 쉬면서 컴퓨터 할 때 먹는 것이라 가루나 기름기에 환경이 더러워지고 그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째, 너무 짜고 단 것은 피합니다. 너무 짜고 단 과자들은 몸을 무겁게 만들어서 싫어요. 미친놈아! 과자는 다 몸을 무겁게 해. 셋째, 용량이 적당히 해야 됩니다. 입이 짧아서 금방 배부릅니다. 이러한 규칙에 의한 소거법을 통해 저는 길쭉한 스틱형 과자인 참깨 스틱, 구운 감자, 빼빼로 같은 제품들을 선호합니다. 이 제품들은 입에 꼬나물고 히오싸기 편한 것도 장점이거든요. 침디도 과자를 고르는데 규칙이 있으신가요? 혹은 선호하는 과자는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참깨 스틱, 구운 감자, 빼빼로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첫째로 선호하는 거. 첫째, 기름기가 풍부해야 된다. 지금 라리루레님하고 반대죠. 기름기가 풍부한가. 둘째, 너무 담백하진 않은가. 담백하지 않고 짜야 된다. 짜거나 달아야 된다. 셋째, 용량이 풍성해야 된다. 지금 라리루레님은 과알못이에요. 저는 제 뭐 양력을 소개하자면 아버지께서 익산 오리온 공장에서 계속 그 근무를 하셨고 그때 당시 이제 대졸자 그 엘리트였고 그 또 초봉이 얼마였더라? 80만 원인가? 나중에 한 10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직업이고 그러다가 이사 갔어요. 안산으로. 아빠 사업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사업한다고 올라가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저 금수저라고 하는데 금수저 아닙니다. 아빠가 그 적은 금액으로 사업한다고 조그만하게 거의 구멍가게만하게 그 기계 들여가지고 했다가 망했어요. 나중에 영양제과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영양제과 다니면서 보리건빵을 개발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최초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때 보리건빵 붐이 있었죠. 그게 처음에 이제 베타 보리건빵 이의정 님이 그 광고한 거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베타 보리건빵 개발했어요. 그래서 보리건빵 이제 하시고 물론 이제 아빠가 이제 사업해서 한 게 아니니까 인센티브 좀 받고 끝난 거죠. 뭐 사실은 그 회사에 그게 넘어간 거고. 그러다가 이제 다니시다가 또 다시 사업병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또 망해요.
그리고 또 이제 필리핀 제가 잠깐 갔다 갔죠. 아빠가 이제 그 안 돼가지고 이제 개인 컨설팅 공장에 가가지고 그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공장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제 한국이 과자 선진국이니까 필리핀 이제 과자 공장에 가가지고 뭐 이런 거 이제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가가지고 이제 하셨고 하시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집이 부자였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금수저라는 얘기랑은 좀 이제 별개고. 근데 사장님은 맞아요. 사장님은 했었던 건 맞아.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자였었던 적은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제 양력을 소개해드렸고 이걸 왜 얘기했냐? 그만큼 과자에 있어서 항상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영양제과나 뭐 청우나 뭐 그런 데 다니면서 그 주변 과자 공장 이제 사장님들하고 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한 박스씩 얻어오세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봤을, 못 봤을 그런 과자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과자는 기름기가 있어야 돼요. 둘째, 짜거나 달아야 돼요. 담백한 거 먹을 거면 그냥 닭가슴살 쳐먹어. 셋째, 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라리루레님도 좀 드셔보시면 생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자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초코파이를 안 먹었거든요. 오리온 아빠가 다니셨다고 했잖아. 그래서 초코파이를 이제 가끔씩 갖고 오시면은 안 먹었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치토스도 안 먹었어요. 단 오리온에서 나오는 것 중에 유일하게 인정하는 거는 내가 포카칩이었어. 포카칩은 한 박스로 갖고 오셔도 먹었어. 근데 안 갖고 오시더라고. 인기가 많아서 못 갖고 나봐.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오리온 이제 그만 두시고 이제 그때서야 안 거야. 아, 치토스가 맛있는 거였구나. 초코파이가 맛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돌고 돌아서 차도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순정으로 돌아온 것처럼 과자도 돌고 돌아서 결국 초코파이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초코파이 있으면은 이제 촬영할 때 이제 과자들이 있거든요. 초코파이 있으면 초코파이부터 집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요케97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준내게 졸린데 몇 자 적고 가봅니다. 몇 자 적는데 왜 이렇게 많이 적었어? 코엑스 근처에 사는 저는 침착맨이 코엑스에서 옥수수빵인지 팝콘빵인지 뭔지 아는 빵 안에 들어간 옥수수 나달개수 샌다는 근본 없는 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행사 시간에 15분 넘게 지각한 저는 속으로 내심 아무리 시공수장 침착맨이라 할지라도 인싸들 세계에선 그저 듣보잡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당연히 행사장도 텅텅 비고 와봐야 칙칙한 투수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거 언제적 그거야? 근데 제 생각은 빗나갔고 행사장은 인산 이내에 죄다 인싸로 보이는 사람들만 득실득실. 인싸들에게 위축된 저는 행사장 구석에서 홀로 앉아 눈물 젖은 옥수수빵을 먹으며 하스스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스스톤 제발 하지마, 사람들 모인 데서. 심지어 행사가 다 끝나고 주섬주섬 사진이라도 찍어볼까 했는데 20대 미모의 핵인싸 여성들 무리가 수장님 주위를 둘러싸고 사진회를 갔더군요. 도저히 낄 수 없었던 저는 집으로 털레털레 돌아가면서 침착맨 조스스톤 스페셜 엉뚱오고 편으로 예전 학고방장님을 추억했습니다. 혹시 나작침, 나만의 작은 침착맨으로 돌아가기 위해 영공조직을 새로 한 번씩 싹 돌려서 기강을 잡아주실 수는 없는지 조심스럽게 건의해봅니다. 이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달개수 세는 거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사진을 찍자고 하시면 제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찍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누구야? 요케97님 오셔가지고 사진 찍자고 했었으면은 됐을 텐데 왜 하스스톤을 했는지, 왜 침착맨 조스스톤 스페셜 엉뚱 5고 편을 보셨는지. 사진은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눈을 보고 휴대폰만 건네주면은 바로 사진이 바로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게이 하면서 찍는 경우가 이제 생기면서 가끔씩 눈이 마주쳤는데 저도 모르게 급발진해서 어게이 하면서 찍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눈 마주친 거였다는, 그냥 원래 휴대폰 평상시에 기다리면서 휴대폰 하니까 그냥 들고 있었다는 사태도 0.1% 정도 벌어지긴 하지만 이제 웬만큼 눈 마주치면 바로 사진 들어가니까 뭐 말씀하시기 좀 어색하면은 눈만 마주치시면 됩니다. 자, 롯데리아 팬티도둑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웹툰 작가를 꿈꾸는 19 남고생장입니다. 오늘 미술학원에 새로 오신 선생님과 잡담을 나누던 중 군대기가 나왔는데 어머
아직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저 미성년자인데.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에이 거짓말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민증을 꺼내 01년생임을 인정하니까 이제서야 믿어주셨습니다. 사실 노안 소리 듣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어제는 편의점에서 결제한 물건을 카운터에 올려놨는데 알바생이 그걸 못 보고 담배 뭘로 드릴까요? 했고 일주일 전에는 같은 층 아저씨가 딸에게 아저씨 보고 인사해야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노안들은 늙으면 동안이 된다고 들었는데 늙어서 젊어서 보여서 뭐합니까? 젊을 때 늙어 보이는데. 침디가 생각하는 노안의 장점은 뭘까요? 나중에 꿈을 이뤄 웹툰 작가가 된다면 침투비 게스트로 저 괜찮을지도? 노안의 장점은 뭐랄까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이제 대학교 이제 제가 입학했는데 이제 미대다 보니까 재수생, 삼수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OT에 갔는데 다 재수생, 삼수생 형들이라고 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OT 때 이제 나랑 동갑이 몇 명 없었어. 현역으로 들어온 애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그 이제 입학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다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안 온, OT 때 안 온 친구들도 다 만나고 이제 강의실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진짜 중사 상사할 때 상사했죠. 부사관 한 명이 상사 아저씨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딱 그 밖을 보고 있는 거야. 그 OT 때 인사였던 삼수생 형이 안녕하세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러니까 그 상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형님 말로세요. 저 뭐 83이에요. 이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되게 경쾌하게. 그래서 몇 안 되는 저랑 동갑인 동기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지금도 이제 계속 보는데 지금은 결혼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지만 제가 익숙해져서 그런가 이제는 그렇게 막 노안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83이면 상사지. 근데 그게 뭐 늙어서 젊어 보여서 뭐합니까? 젊을 때 늙어 보여야 되는데 라고 뭐 장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장점은 유사시명 한지훈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낮잠 한숨 때리고 일어나서 빈둥대다가 사연 올립니다. 저는 아직도 포켓몬고를 즐기고 있는데요. 3년여 전 속초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포켓몬고 열풍을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구구 한 마리 안 잡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풍적이었죠. 여기서 고민 들어갑니다. 제가 포켓몬고를 하면서 사람들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거나 느리게 가는 버스 안에서는 포켓몬고를 열어보는데요. 행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쳐다볼까봐 핸드폰 밝기를 가장 낮게 합니다. 포켓몬을 발견해서 잡으려고 손을 커브로 그리면서 원을 그리는데 너무 크게 그리면 티날까봐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살살 원을 그립니다. 사실 내 핸드폰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허나 제 나이 올해 30, 포켓몬 잡는다고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찌릿하면서 한심하게 볼까봐 걱정이 되네요. 의외로 트위치로 침착맨님 방송 볼 때는 수치심이 없는데 왜 포켓몬고는 부끄럽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좀 더 당당하고 포켓몬고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부끄러울 수 있죠. 부끄러울 수 있어. 사람마다 뭐 다르니까. 그러면 뭐 유튜브 침착맨 그거를 일단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하세요. 프리미엄 결제하면 이제 그 앱을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띄울 수가 있어요. 창을. 그래서 창을 띄워놓은 다음에 포켓몬고를 해보세요. 그러면 일단 제가 수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스펀지처럼 다 흡수해주고 지금 사연 보내신 유사시명 한지훈님은 신나게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밝기 만땅으로 해서 제가 수치심은 제가 다 흡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영님 사연입니다. 여름이 다 지나갔네요. 정말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한국에 없다가 8월 초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욕설이 나올 정도로 습하고 덥더군요.
덥기도 더운데 진짜 더럽게 습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저희 집은 에어컨을 틀지 않았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름에 에어컨을 틀질 않아요. 돈을 아끼기 위해 안 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틉니다. 가족들은 그냥 선풍기 한 대씩 차지하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을 안 틉니다. 올해는 진짜 너무 더워서 제가 총대를 메고 우리 에어컨 틀자라고 했는데 그냥 안 틉니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에어컨 전원을 누르려고 했는데 아차차 필터 청소를 오랫동안 안 했던 게 생각나서 그냥 안 틀었습니다. 청소하기도 귀찮았어요. 사실 에어컨도 누가 줬어요. 친구들은 저희 가족을 보고 경악하던데 에어컨 안 틀고 사는 집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저희 집이 옛날에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에어컨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집이 판상형인가? 그래가지고 그 베란다 저쪽 베란다랑 저쪽 발코니인가? 이게 바로 연결돼 그 직타로 연결돼 있는 상태 있죠. 그래가지고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세게 불고 선풍기를 1인당 하나씩 갖다 놓으면은 버틸만해.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고 에어컨이 옛날에 그 전기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에어컨 막 10분만 틀어도 막 전기요금 막 쏟아질 때 그때 적응되신 분들은 에어컨 공포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키는 거를 머리로는 이해해. 지금 이제 좋은 에어컨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그 이미 공포가 각인돼 있어. 그 싸움의 기술 영화 보셨죠? 주인공 몸이 그 하드웨어가 엄청 세지고 이제 싸움을 잘하는 상태가 돼도 그 공포가 각인돼 있어. 그래서 에어컨을 킬 수가 없는 거야. 제대로 에어컨 눈을 못 마주쳐. 그런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를 극복해야 되고 그 공포를 못 극복하니까 에어컨을 못 키는 거죠. 그래서 뭐 선풍기에 익숙해져 있으면은 굳이 에어컨 킬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 효율이 뭐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에어컨은 전기 많이 잡아먹는데. 그래서 그냥 사세요. 그리고 필터도 갈아 껴야 돼서 귀찮습니다. 선풍기는 안 해도 되죠. 그냥 뜯어가지고 그 물로 세척한 다음에 말려가지고 양달에 말려가지고 다시 또 끼우면 되죠. 그리고 그 에어컨 토템이 있으면 기분이 좀 시원해진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에어컨이 딱 있으면은 내가 지금은 선풍기로 봐주고 있는데 여차하면 에어컨을 켤 수도 있어. 라는 어떤 그 든든한 게 있죠. 든든한 게 있어. 여차하면 꺼낸다. 여차하면 쏜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진다는 의견도 있고. 다친 변기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다이어트 하고 싶은 침청자입니다. 침디가 금연 전문가인 것처럼 저도 다이어트 전문가입니다. 무려 10일에 도전했으니까요. 저는 다이어트 저주에 걸린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저주가 걸린 것처럼 실패합니다. 다이어트 10일에 중 갈비뼈 부상, 알레르기, 실신, 우울증, 무기력증, 저혈당, 저혈압 등이 발생했고 최근에 다이어트를 할 때는 대상포진까지 걸렸습니다. 친구놈이 이런 저를 보고 언데드라고 하더군요. 운동, 다이어트는 하지 않고 살으라고 주변에서 조언합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실신을 할 정도로 합니까? 그건 그거대로 독한데요? 그 뭐더라? 난 뭐 다이어트 잘 모르지만 뭐 먹어가면서 해야 된다는데 잘 몰라. 근데 나도 뭘 먹어야 된대. 근데 이제 뭐 나눠서 뭐 적게 먹어야 된대. 뭐 나같이 뭐 문외한도 제일 잘하는 거는 다이어트의 직방인 거는 운동이 아니라 먹는 양이라는 거. 절대적인 먹는 양이고 먹는 양을 어떻게 그 위를 잘 속이거나 달래냐면은 뭐 잘 위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나 끼니를 많이 여러 번 나눠서 먹거나 뭐 토마토 먹거나 뭐 그런 거고. 그쵸? 뭐 토마토는 뭐 잘 안 질리고 좀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방울토마토 다이어트도 있잖아. 뭐 그거 하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 다이어트를 그냥 굶어서 빼면 근육이 이제 같이 빠지는데 지방하고 같이 빠지는데 그거 뭐 근육을 유지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그걸 뭘 해야 된대. 다이어트 안 하면 그게 더 힘들대. 기초대사량 늘리기? 뭐 허벅지 스쿼트 하는 이유가 허벅지에 그 근육 그 덩어리가 제일 커가지고 여기를 단련시키면은 제일 그 기초대사량 늘리기가 유리해가지고 스쿼트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먹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게 제일 효과가 직방이고 운동 곁들이면은
좋은 거고 뭐 그런 거. 나는 그냥 진짜 찾아보지도 않았어. 하도 요즘에 건강 운동 유튜브 뭐 TV에서 틀어주고 뭐 하고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들은 걸로 이 정도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잘 알겠어. 뭐 기초대사량이 뭐 사실은 뭐 기본 유지비죠. 내 몸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기초 열량이지. 내가 뭐 그냥 숨 쉬고 세금 내는 거야. 그냥 손가락 움직이고 걸어다니고 이런 데 쓰는 이런 것도 아닌가? 그냥 살아만 있는 건가? 심장 뛰고 이런 거죠. 걸어가는 것도 아니지. 심장 뛰고 이런 게 이제 기초대사량인데 나이가 들면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왜 떨어지는 거야? 심장이 느리게 뛰는 것도 아닌데. 열이 좀 주나? 아닌데. 그 연비가 좋아져요. 나이가 먹으면. 나이 먹으면 이제 얘네가 익숙해지나 봐. 세포들이. 안 움직인다고요? 근데 기초대사량은 똑같이 안 움직였을 때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건데? 유지비인데? 아, 근육이 줄어서 근육이 같은 면적으로 봤을 때 지방보다 그걸 많이 잡아먹거든? 더 무겁고 그 열량을 많이 잡아먹어. 유지할 때. 그래서 근육을 키워놓으면은 얘가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워크래프트 3로 치면은 높은 유지비 상태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돈을 계속 쌓일 틈이 없이 돈이 이제 지방이라고 본다면 돈이 계속 쌓일 틈 없이 빠져나가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좀 이게 자체가 좀 약간 이상합니다. 몸을 비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이런 사태. 고유지비로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몸을 만드는 사태. 아니 뭐 기본적으로 근육이 기준 미만이면은 이제 허약해지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적당히 생활할 만큼 근육이 붙었는데도 더 붙이는 거 자체가 몸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미용의 목적이 크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뭐 세상 일이 효율로만 살아, 그치? 그러면 옷이 뭐 왜 100만 원, 200만 원이야? 그 미적인 그게 이제 좌지우지하는 게 크니까 그렇지, 그쵸? 내가 문제 내고 내가 답하죠. 자, 장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왕날편을 즐겨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자친구랑 전화통화 중에 뭐 하고 있었냐는 물음에 왕날편을 보고 있던 저는 나? 라디오 듣고 있었지!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디오? 참 운치 있다! 라는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나는 그저 침대의 침소리를 좋아해서 왕날편을 들었던 건데 졸지에 운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라디오 듣냐는 말에 거짓말은 참아 못하겠고 왕날편을 얘기했고 심지어 왕심리로 날아온 편지가 뭔가 느낌마다 충만했기에 꼭 들어보겠다는 그녀의 답변이 날아온 지금 너무 들렸습니다. 왕날편을 듣고 운치 있는 사람으로 보였던 저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침디. 이거는 제가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망했을 겁니다. 이제 이게 궁금했었죠. 그러니까 고민 해결이 됐고 실망했으니까 그냥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사람들을 양파라고 봅니다. 자신을 이제 막 겹겹이 이렇게 본체를 숨기고 이제 이렇게 막 덮어놓잖아. 그 중에 한꺼풀이 벗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종의 뭐 제가 이제 뭐 저는 막 가리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제 머리카락에 뭐 길었을 때 제가 이렇게까지 파인 줄 모르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분들이 제 머리를 깎자마자 저식 머리 왜 저럼? 저식 대갈 왜 저럼?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꺼풀 벗는 것처럼 장채님도 한꺼풀 벗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잉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소 침디. 어차피 안 읽어줄 거 알지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3년차 직장인인데요. 유야무야 들어간 첫 직장인데 하는 것도 맨날 똑같고 제의로 얼마 없어서 회사 생활이 편합니다. 근데 최근 지인의 스카우트 제의로 연봉을 꽤 많이 올려주고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하던데 고민입니다. 연봉 많이 올려주는데 뭐가 고민이냐고요? 그건 사무실이 죽은 자들의 도시 일명 데드시티 나주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혁신도시다 뭐다 해서 억지로 만들었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데드시티예요. 지금 회사는 광주인데 더 남쪽인 데드시티 나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공기업이나 의료계 종사자들도 월급 더 많이 줘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 엄청 싫어하던데. 데드시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너무 가기 싫은가 봐. 데드시티 나주에서 일하다가는 결혼 못하고 독거노인이 되는가 싶어 고민입니다. 도시에 있는 월급 쥐꼬리만큼 주는 편한 회사 대 오지에 위치한 돈 많이 주는 회사, 침대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 건가요? 3년차 직장인이시고 지금 다니던 데는 회사 생활이 편하고 그럭저럭 다닐 만한 도시에 있는 회사. 근데 지인의 스카우트 제의로 연봉을 꽤 많이 올려주고 데드시티. 꽤 많이 올려주는 거에서 좀 혹하네. 근데 이게 3년 차면은 좀 커리어 쌓을 만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아요? 돈도 돈인데. 그래야 나중을 봤을 때 뭐 이직을 했을 때 더 인정을 받고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커리어가 뭐가 더 센지를 모르겠네. 뭐 비슷하다면은 저는 그냥 도시에 다닐 것 같아요. 일단 다니고 그렇게. 왜냐면은 연봉 꽤 많이 올려주고 데드시티 나주라고 자꾸 강조하시지만 가는 게 그렇게 확 땡기진 않아. 내가 들었을 때도. 그래서 갈까 말까 가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한 요 정도? 그러면 안 가도 괜찮다는 거거든 사실은. 오락가락 하면 안 가도 괜찮다는 거야. 안 가도 별로 생각 안 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단 다니시고. 왜냐면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 지금 다니는 직장에 적응을 했는데 지금 뭐 어영부영 괜찮다는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괜찮다는 얘기잖아. 근데 거기 갔는데 또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변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그래서 확 땡기는 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의외애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뿌잉.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20대 중반인 지금까지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빼고는 거의 항상 음악을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냥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예 제 취향의 음악을 해외 포털이나 마이너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발굴해가면서 듣는 것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메마른 불모지에 한 줄기 꽃을 찾는 달달한 기분일까요? 그렇게 찾아낸 마이너한 아티스트들도 어느 순간 확 떠버릴 때가 있더군요. 내가 애정하던 아티스트가 유명해지면 좋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대중성에 휘둘려 고유의 색을 죽이고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을 딱 그때 생겨난 팬들에게 빼앗겨버린 기분이 듭니다. 너희들은 그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잖아. 근데 왜 팬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예 안 떴으면 하는 나쁜 생각도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걸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요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기가 생기면은 그 아티스트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 자체가. 근데 그걸 억지로 그 처음에 그 감성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서서히 그 사람이 바뀌면서 드는 생각이나 뭐 보여지는 시야 같은 것도 뭐 풍경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 그 다른 느낌으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계속 변화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싫은 거지. 처음 느낌이 좋은 거지. 이 아저씨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생각하면서 그냥 아쉬워하면서 그냥 있어야지. 거기서 뭐 바꾸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홍대병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좀 옛날에. 그래서 안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보면서 또 뜨면은 갈아타고. 아이돌 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 원래 홍대병이 그냥 뭐 반대로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원래 홍대병 어원이 그걸걸? 그래서 아이돌도 안 유명한 아이돌의 그 특유의 그런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좋아했다가 뜨면 이제 좀 약간 변하니까 계속 안 유명한 아이돌을 찾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스트리머 중에도 안 유명한 스트리머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뭐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죠. 사실은 뭐. 그 인정하고 내가 정상이라는 거 그냥 확인만 하고 계속 찾아 헤매야겠죠. 자, 10월 14일 월요일 왕십리로 나눈 편지 여기까지 하고요. 사연은요.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추려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갑니다. 안녕.
귀한 노사 여여는 주건 고획조나 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양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 웹툰 핑탕호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앙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충치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리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해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 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겐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